여러분, 신흥국의 위기, 그래서 퍼펙트 스톰이 터졌다.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지금 신흥국들은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죽어나고 있습니다. 터키 한번 보세요. 54.44%가 지금 2월 달에 2월 22일 기준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52.3%가 올랐고요. 파키스탄은 12.2%가 올랐습니다. 이집트도 8.8%가 올랐고요. 헝가리도 8.2%가 올랐습니다. 지금 그만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신흥국에게 위기가 되고 있고요. 그 위기가 도미노처럼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도미노처럼. 그만큼 물가가 장난 아니게 올라가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식량 가격 지수는 더 올라갔어요. 159.3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전 세계 폭동, 저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2011년에 아랍의 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이게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이런 게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고 싶어 해도 국민들끼리는 트위터를 통해서 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요즘 같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고 그 민주화 요구가 아랍의 봄을 촉발시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말입니다. 밀가루값 폭등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랍의 봄은. 밀가루 값이 세계 식량 가격 지수로 보면 2011년에 131.9였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식량 폭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실제 그게 아랍을 중심으로 해서 식량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2004년에는 식량 가격 지수가 65.6이에요. 지금은 159.3이고요. 자, 이렇다면 여러분, 이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신흥국들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도미노 위기가 일어나고요. 도미노로 신흥국들의 어떤 파산, 파산도 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세계 경제가 괜찮을 건가? 결국 말입니다. 신흥국에는 이미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퍼펙트 스톰이 터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스리랑카 루피는 31.2% 떨어졌습니다. 스리랑카는 지금 국제통화기금 IMF에 IMF 자금을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죠. 50억 달러 달라고 했나요? 그 정도로 지금 달러 대비해서 스리랑카 루피는 폭락했습니다. 이집트의 파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13.9%가 떨어졌고요. 터키의 리라도 9.6%가 떨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페소도 7.3%가 떨어졌고요. 헝가리의 포린트도 지금 1.3%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또 디폴트 위기잖아요. 국가 위기잖아요. 국가 쉽게 말하면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충격의 도는 점점 커진다.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말입니다. 결국 식량 가격 지수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말입니다. 1990년대 이후로 최고예요. 쉽게 말하면 식량 가격 지수를 내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대한 충격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이에요. 예, 굉장히 크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외신을 보면 원자재 가격 지수 지금 폭등했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1990년대 이후 최고치라고. 저는 이제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요. 신흥국이 이렇게 망하잖아요. 신흥국이. 예, 국가 디폴트, 국가 위기, 국가 도산이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예, 대한민국에도 괜찮을 거냐.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수출 주도 국가입니다. 신흥국에도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수출 주도 국가에서 다른 나라들이 줄줄이 도산한다면 우리나라도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당장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스리랑카거든요. 스리랑카는 더운 나라예요. 열대지방이에요. 그런데도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게 아마 비스켓입니다. 비스켓. 비스켓에 서로 손이 가고 있어요. 서로 손이 가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스리랑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지금 예,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나라에는 돈이 없고 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들일 수가. 밀을 사들이든 쌀을 사들이든 뭔가 사들여서 국민에게 배고픔을 덜어줘야 되는데 지금 스리랑카는 그렇게 예, 배고픔을 덜어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게다가 말입니다. 전기도 안 들어와요. 전기도.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시위가 아랍의 봄처럼 말입니다. 예,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30억 달러라도 지금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루도 지금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트럭 운전기사들이 반발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 말입니다. 4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4명이 넘는 사람. 반정부 시위를 하다가 사람이 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예,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도 굉장히 예, 위기를 느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예, 쉽게 말하면 사임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칠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만에 가장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왔다. 칠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에 취임했던 가브리엘 보리치 좌파 대통령이죠. 지지율이 한 달 만에 추락했습니다. 하락이 아니라 추락했습니다. 추락.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앞으로도 더 나쁘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당장 말입니다. 중국이 지금 난리예요. 중국이 상해까지도 지금 봉쇄할 정도로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예. 하루에도 2만 명 이상이 지금 신규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나빠지면요. 중국이 그동안 신흥국에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예. 뭐 현금 지원도 하고 항만 지원도 하고 항만 건설하라고 지원도 하고 공항 건설하라고 지원도 하고 진짜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경제가 나빠지면 신흥국은 달리 어디 손 벌릴 데가 없어요. 손 벌릴 데가. 그러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한두 개 신흥국이 아니라 여러 신흥국이 줄줄이 파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S&P인가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예, S&P에서 신흥국의 GDP 올해 증가율이 4.8%에서 4%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만큼 신흥국의 위기가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퍼펙트 스톰이 도미노 위기로 발전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페루나 스리랑카에서는 못 살겠다고 시위를 하고 그 시위 와중에 사람들이 죽을까요? 예, 그것은요
세계 위기로 그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만큼 충격적인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죠. 퍼펙트 스톰 온다. 이야기 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신흥국에서는 이미 왔고요. 그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제 신흥국에서 좀 더 발전하면 이게 중국 같은 나라로 발전이 된다고 하면 전 세계는 진짜 최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타격은 더 커질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위기는 분명히 옵니다. 그 위기에 대한 대비책 여러분과 제가 항상 마련해 가야 된다는 것 우리 명심하고요. 그 위기가 왔을 때 분노의 매수를 하는 것 우리 잊지 말고 차곡차곡 준비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